안녕하세요. 3분 요약입니다. 오늘은 조직 내 까다로운 임무를 질문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회사나 단체에서 이런 분들은 꼭 한두 명씩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함께 일해야 하는데 거리가 느껴지거나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전 직장에서 극도로 까다로운 상사와 합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감정 기복이 심했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 주변 사람들이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피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그분은 더욱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이 내는 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무시하기보다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때 제가 의도를 단정 짓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똑같이 화를 내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 화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아보자는 태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유를 묻는다니 뭐지 하는 식으로 어리둥절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사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압박이 심해서 그래요라는 속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문제를 공유하게 되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중요한 점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어보는 방식이나 톤이 날카롭거나 비꼬아 보이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진심을 담아 질문했습니다. 상대도 제 호기심이 단순한 트집 잡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린 마음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셋째, 왜라는 질문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이 부분에서 특히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같은 표현들을 섞었습니다. 왜 그래요는 때로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이미 흥분한 상태라면 뭐가 문제인 대로 들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식대로 해석하거나 즉시 반박하기보다 상대가 말할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태도에 감동받기 마련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아 그랬군요라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반응만으로도 상대가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제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이점은 갈등이 터지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지기 전에 미리 상대의 근황이나 업무 부담을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했더니 팀 전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까다로운 상대가 늘 까다로운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예 변화를 거부하거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을 듣는 태도는 상대가 나를 대하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 모든 분쟁 상황에서 이 질문 기법이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상대방의 사정이나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다 보면 조금씩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가 앞으로 협업해야 할 여러 순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효과가 컸습니다. 까다로운 상대라 해서 영원히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계 개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질문으로 다가가 보는 작은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조직 생활에서는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같이 성장해야 할 파트너로 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 작은 호기심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담아 먼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 반응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거창한 기법은 아니지만 조직 내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나 오해가 실제로는 작은 갈등이었지만 커져만 간다고 느끼신다면 질문을 통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까다로운 사람도 실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길 기다리며 불편함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기가 너무 싫었지만 이 질문 기법을 쓰면서 조금씩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또한 팀워크가 훨씬 좋아졌다는 피드백도 여러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한 질문 한마디가 상대를 팍 구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담긴 태도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던진 뒤에는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더라도 실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분명 예전보다 상대가 조금 더 편하게 말을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시작이 결국은 팀 전체의 분위기와 협업 효율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더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 기법은 팀장과 팀원 사이뿐 아니라 동료나 후배 혹은 부서 간 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왜 저렇게 예민하지라고 바로 판단해버리기보다 혹시 나와 소통하려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활용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상대의 부정적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숨은 의견이나 감정을 먼저 파악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태도의 전환만으로도 조직 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통해 까다로운 사람조차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한 팀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에 또 찾아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저도 이런 질문 대화를 계속 연습하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